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OECD 35개국 중에는 탐정이 다 법제화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그래서 이 탐정제를 국내에 좀 빨리 도입을 해서 이 관련된 산업도 좀 성장을 시키고 국가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의 법제화를 만천하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화배우 하정우가 출연한 더 벙커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좀 얼마 되지는 않은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용병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한국에는 한국군이 있고 미국에는 미군이 있고 그 나라마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군 조직이 있지요. 그런데 용병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탐정을 민간 조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민간 군사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PMC, Private Military Company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PMC라는 게 국내에는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탐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PI, 그 Private Investigation이거든요. 수사권이 없는 탐정이 민간에서 조사를 하는 개념인데, 이 PI 민간 조사 개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 또 민간 군사 기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우리 탐정 방송에서 화제의 인물을 만나다 코너에서 여러 이제 유명하신 분들을 제가 탐정과 관련된 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모시고 있고요. 자, 오늘은요, 이 대테러 국제 용병 협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표님, IMACT 맞나요? 예, 맞습니다. IMACT라고. IMACT 그룹, 대테러 국제 용병 협회 회장님이시고, GST 그룹의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김진용 대표님을 모셨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 유튜브 탐정방송 구독자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테러 국제용병협회라는 조직을 창설을 하고 운영을 한 지 지금 7년차 되고 있고, 사설 경호원 출신입니다. 사설 경호원 출신으로서 경호팀, 그리고 팀 리더로서, 그리고 경호업체로서 그렇게 경영을 해오다가 정말 글로벌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 내전과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직접 또 사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용병들의 사명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그런 만든 하나의 포럼으로 시작했던 그런 국제 NGO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큐리티 그룹은 저희가 경호, 보안, 그리고 민간군사기업 PMC의 그런 영역들, 그리고 최근에는 IT 정보 보안 시스템들을 전문적으로 전 사회 전반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좀 더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그 사설 경호원 출신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보디가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휘트니 스턴 나오는 영화 보디가드에 보면 거의 뭐 요인을, 중요 인사를 밀착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보디가드가 생각이 나요. 그런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회장님? 저는 1998년, 그러니까 횟수로 하면 21년 차인데, 20살이란 나이에 경호를 깊이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냥 우연한 계기로 보디가드가 됐고, 네. 막노동도 하고 또 도축장에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경호원의 영역에서 펼칠 수 있는 내 발전을 통해서 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도축장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오원춘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오원춘이 그 내몽골에서 도축 일을 했었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야, 그러면 거의 뭐 이 전시에 거의 뭐 살상의 무기로서 역할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군은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기습특공대대라고 이제 백령도에서 근무했습니다. 해병대 안에 기습특공대대가 있어요. 네, 보병에는 세 가지의 그 임무가 있는데 네네. 공정대대, 네. 공수 부하를 하는 공정대, 그리고 산악대, 유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IBS 군무법칙을 이용해서 적진에 침투를 해서 네. 기습을 감행하는 기습특공 IBS 대대라고 합니다. IBS 대대. 예. 지금 우리 탐정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해병대를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필히 댓글을 좀 몇 기십니까? 해병대? 저는 860기. 860기. 그 해병들은 이렇게 기수별로 딱 그런 게 상하 관계가 굉장히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확실도 네. 하고 뭐 확실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안 할 때도 있습니까? 아니 귀신 잡는 해병인데 확실히 800 몇 기라고요? 860기입니다. 자, 60기. 우리 귀신 잡는 해병 860기 이하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존경합니다, 후배님. 존경합니까? 예. 자, 해병대 860기 우리 김진용 대표님하고 또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경호원이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뭐 무술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운동을 잘해야 됩니까? 물론 기본적인 자질로는 필요하죠. 그런데 이 스포츠로서의 무술 그런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지혜롭고 아주 예리한 그런 상황 대처 능력과 이 사태 분석 능력이죠. 그게 바로 이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션 민간조사원의 필수 항목과도 굉장히 일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제 싸움을 좀 잘해야 되고 예. 뭔가 이렇게 딱 막아내줘야 되니까.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싸움도 잘해야 되는데 머리도 좋아야 된다. 예. 쉬운 일이 아니네요. 경호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이제 대테러 국제용병협회를 맡고 계시고 창설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뭐 많지는 않나요? 이 회원들이? 국내에 저희 이제 뭐 온라인상의 회원들은 꽤 계시겠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열심히 또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또 PMC 요원 분들도 많이 계시고 중동 지역에서 또 활발히 활동을 하고 국내 PMC 소속으로 또 해상 경호를 또 수행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필드에서 그런 생사가 오고 간 그런 현장 속에서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신 그런 분들이 또 차후에 사회에서 정말 또 중대한 그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일종의 이제 NGO 단체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 트레이드, GST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요? 경호 경비 그리고 이제 보안 장비 무역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회사 각각의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고 최근에는 저희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동 소장이라는 그 보이스피싱 총책 출신의 금융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파트너와 함께 같이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잠깐만요. 예.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주식회사. 예, 그렇습니다. 가 보이스피싱 총책 출신 분이 운영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전직 조직폭력배에서 금융범죄를 본의 아니게 이제 저지르게 되어 실형을 살고 선고받고 나온 참여를 하는 본인의 그 일대기를 적은 그 소설이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의 정체라는 그런 책인데. 책 이름이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의 정체.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의 정체. 그렇습니다. 그게 책 이름인가요? 예. 그 책을 저수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와 협력을 한 지는 벌써 5년이 됐고, 네. 지금 한 회사를 같이 지금 경영을 한 지는 지금 7개월, 8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이다. 주식회사. 예. 야, 이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예, 예. 지금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네. 금융범죄, 보이스피싱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보이스피싱, 뭐 스미싱, 네. 해킹을 통한 파밍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 크고 작은 사기들, 네. 부동산 사기, 무역 사기, 투자 사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1차적인 그런 피해로 그치지 않고 2차적인 자살이라든지 보복범죄, 강력범죄 이런
2차적인 큰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많이 양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예방을 하고 홍보 활동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네요. 최근에는 이 저서를 원작으로 해서 지금 피싱이라는 영화가 지금 제작이 시작이 됐습니다. 피싱. 예.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을 우리 이기동 소장의 실화 원작 영화입니다. 네. 그 이기동 소장님 이름을 언급해도 되나요, 이렇게? 네, 됩니다. 그렇습니까? 야, 그럼 어쨌든 이분이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맡을 정도로 범죄의 어떤 행위에 가담하셨던 분이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단체를 구성해서 그렇죠. 아주 좋은 활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설탐정협회. 자, 민간조사원으로서 저도 이제 활동을 국내에서 하고 있지만 국제사설탐정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네, 온라인 포럼으로 시작했던 저희 아이맥트와 비슷한 시기에 네. 창설이 됐던 온라인 그룹이라고 얘기를 알고 계시면 되고 네. 본부는 러시아에 있습니다. 네, 모스크바에 있고 이제 안드레이느라는 이 친구와 같이 지금 저희 아이맥트와 함께 공조 업무를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테러 국제용병협회 아이맥트라는 그룹과 지금 말씀하신 국제사설탐정협회와 공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고요. 국제사설탐정협회의 본사는 러시아에 있다고 합니다. 자, OECD 35개국은 탐정이 다 활동을 하고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민간조사원으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많은 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진영 대표님은 이 러시아에 본사를 둔 국제사설탐정협회와 더불어 대테러 국제용병협회를 함께 운영을 하시면서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이 마약이나 어떤 무기에 관련된 국내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첩보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매일 받으시나요? 네,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 단체의 요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기관의 정보원으로서의 활동도 하신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픈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회장님? 이 내용은 뭐 특정 기관을 언급하지 않으면 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국내에 마약이나 어떤 무기가 들어온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뭐 훌륭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건 뭐 정보를 오픈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 탐정 PI, 이 Private Investigation, PI는 민간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PMC, Private Military Company는 민간 군사기업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경비와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이런 글로벌한 활동을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해외 각 전문가들과 저희 아까 언급했던 IAPD라는 이 조직이 약 8만 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8만 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설 탐정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이 국가에서 어떻게 이들을 관리하고 같이 공생을 하는가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그냥 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접하기는 이 알카에다라든지 옛날에 맞습니다. 이 테러 조직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걱정이 많잖아요. 국민들도. 이거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들에 대한 어떤 대테러의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시큐리티 전반적인 그리고 군사든 경찰이든 우리 민생에 있어서도 뭐든지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PI의 어떤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탐맨 정보 컨설팅 회사와 이 각별한 어떤 연계와 그렇습니다. 업무 제휴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탐정 법제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김 대표님이나 저나 오픈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의뢰인의 보호도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는 부분이 거의 한 70~80% 이상은 되시죠? 업무를 하시다 보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얼마 전에 또 우리 임병수 대표님하고 같이 또 공조하고 의논했던 그런 부분부터 해외 업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민간에서 관에서 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국가가 반드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관에서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종사자들이 네. 열심히 정말 그 국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하나 개척해 나간다면 법제화는 이미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사업과 이 공익적인 목적이 결합이 되었을 때 국민적인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될 것이고 맞습니다. 또 법제화도 빨리 앞당겨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제 우리 김진용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좀 더 자세하게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PMC라는 민간 군사 기업 용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나눌 때는 용병은 이런 민간 군사 기업 PMC의 극히 일부입니다. 네, 일부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는 우리 이제 해상에서 어떤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할 때 예. 그러한 것들을 가드해주는 역할. 네. 그럴 때 이제 용병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라고 들었고요.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적들은 주로 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해적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정도까지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아는 수준이지. 예, 예. 구체적으로 민간 군사 기업이라는 이게 기업이잖아요, 그죠? 미국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미국에 이제 탐정 회사가 많듯이 네. 민간 군사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예. 그 민간군사 기업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 예산의 거의 40%가 PMC 예산입니다. 미국 국방 예산의 40%가 네. PMC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싸우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도로도 놔야 되고 우리가 그걸 예. 공병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참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예. 앞으로도 이제 PMC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질 이 나라가 한반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계 근무라든지 네. 뭐 쉽게 생각해서 제초 작업, 제설 작업, 네. 어떤 공병 네. 이런 군사 작전 이외의 모든 지원 활동이라든지 그런 병참 업무 네. 그리고 수송, 보급 네. 모든 군수 활동 자체가 PMC의 모든 이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웃소싱으로 가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걸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강원도 철원 전방에 있었는데 보병으로 나왔는데 네. 뭐 눈 오면 제설 작업, 뭐 가을에는 쌀이 작업, 뭐 우리가 그렇죠. 그거 하다가 삽질하고 그렇게 하다가 실제로 뭐 인민군단하고 전쟁을 하는 시간보다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아웃소싱으로 대체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제 기업화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사에 대한 그 교육 사업까지 PMC의 몫입니다. 블랙워터라는 미국 세계 최대의 PMC 회사는 블랙워터. 예, 들어보셨죠? 네네. 예, 에릭 프린스 이 창업자는 저하고 또 파트너 관계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이라크에서 그 민간인 사살 사건이라든지 네.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국제적인 그 문제가 많이 생겼던 그 일들 때문에 네. 그 이면에는 사실 PMC의 잘못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차후에 뭐 칼럼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블랙워터라는 그 악명 높은 그 PMC가 지금 현재는 상호를 2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하고 네. 현재는 X이라는 회사를 거쳐서 네. 아카데미라는 그 미군 전체의 그 교육 사령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용병 회사, 민간 군사 기업 회사는 기업이잖아요. 예, 기업이니까 어떤 타겟이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국가와 계약을 해요.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적진의 캠프, 어떤 기지들을 뭐 얼마만큼 폭파시키고 제거하는 거에 따라서 성공 보수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신 이 PMC의 어떤 좀 이면의 단점, 좀 안 좋은 부작용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자, 그러한 이제 효율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폭격을 해버리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국가 어떤 효율적인 분야에 있어서 군의 아웃소싱을 줌으로써 민간 군사 기업을 육성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약간의 부작용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내에도 그런 것들이 많은 그런 오해도 수요들이 있었고요. 예, 많은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칼럼이나 이 언론에서 보면 어떤 내가 이제 피해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어떤 그 비판적인 시각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뭐 경험하셨던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아까 언급했던 그 블랙워터 이라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는 IBA라는 세계 경호협회 이제 한국 본부 대표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IBA 세계 네, 경호협회 네, 한국 대표. 그렇습니다. 예. 1957년 창설된 지금 현재 최대의 세계 최대의 그 경호 그 표준 기구고요. 네. 네, 제가 14년 가량 제가 끌고 왔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국내에도 IBA 마스터 클래스를 교육을 이수를 하고 경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파트너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해외 지부 파트너들이 인원 요청을 할 때가 많아요. 인원 요청을. 그러면 저는 국내에서 그렇게 위험한 그 분쟁 현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사전에 어떤 우리 PI의 어떤 영역들 사전 조사 리스크 분석, 리스크 어세스먼트라 그럽니다. PMC의 그 영역에서는 네. 그리고 시큐리티 코디네이터라는 그런 업무 영역이 있는데 시큐리티 코디네이터죠. 예, 전체적인 이제 안전 컨설팅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업무 지원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교육 시스템 그리고 이제 어떤 전체적인 워리스크 내역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사전 첩보 수집 활동들을 지원을 하면서 용병들은 제가 현지 인원들, 로컬 인원들과 MOU를 체결해서 제가 내보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면 총으로 적군을 쏴서 그냥 죽이고 살해하고 끝나고 요것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절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삼시세끼 군인들이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도로도 내야 되고 장비도 필요하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재반되는 병참에 관련된 게 필요한데 이 민간 군사 기업에서 이 파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인베스티게이션하고 자꾸 연관이 돼요. 제가 이제 민간조사원으로서 떨어질 들을 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국제범죄 및 테러 현황, 네. 그리고 우리 이제 PI, 민간조사원들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대표님. 전 세계적으로 네. 범죄 조직이 활동을 한 거는 굉장히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런 많은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그 네. 이면에는 기업의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예, 이권이 따르는 곳에는 항상 범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기업들을 보호를 하게 되면 네. 자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트남이에요. 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에 네.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그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장 성공도 하고 실패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동이죠. 중동. 예. 왜 성공을 하고 실패를 했느냐? 왜 현지화가 되지 못하고 바로 추방을 당하든지 현지에서 수주 한 건도 못 하고 나오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이 그렇죠. 말씀하신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없이 그렇습니다. 가니까. 백날 그냥 잘 뭐 한 9번 잘했다가 한 번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그럼요. 그리고 이해가 사전 됩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지역에서요. 그러네요. 그리고 외교적인 커넥션 자체도 존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국제 범죄와 테러 현황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뭐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이 조직은요. 네, IS. 자, 왜 이라크 정부군이 함락됐는지도 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너무 방송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아이맥트 요원들과 또 우리 크루드족 국제사회에서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네. 현지에서 지금 점유를 해 있던 IS라는 조직은 없어졌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라크, 시리아 요 한 국가만 해도 테러 조직의 숫자는 4,700개의 조직이 넘습니다. 조직의 숫자가요? 인원의 숫자가요? 그렇습니다. 조직의 숫자. 4,700개. 그렇습니다. 이라크, 시리아를 합쳐서. 점조직까지.
거기를 가면 안 되겠네요, 아예. 그 레드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네. 바그다드라든지 어떤 그 이라크의 도시들은요. 네. 생각보다 현지에서는 평화로워요. 하지만은 네. 인원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네. 내부에서 내전이라고 그러죠. 내전. 예. 하고 수많은 이 정치적인 분쟁과 사상적인 갈등 때문에 네. 그런 서로 견제하고 들의 숫자도 엄청나고 예, 그렇습니다. 국내 안에서 네. 활동을 한다거나 특정 국가 안에서 활동하는 개념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글로벌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탐정도 우리나라에서 법제화가 된다면 예. 국내에서 개인이나 기업에 관련된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네. 해외 도피 사범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의 탐정들과 공조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요인을 구출해 오는 경우도 있고 수배자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수배자에게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위험한 어떤 상황에 봉착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탐정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진용 대표님과 저희 탐맨 회사와 열심히 공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네. 탐정의 법제화에 맞추어서 탐정회사와 이런 민간 군사기업 그리고 경호경비 관련된 업체들과 이렇게 우리가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말씀 잘 하셨고. 네네. 자, 대부분의,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선진국의 예를, 세계 최초의 그 탐정의 역사부터 뭐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바로 국가에서 네.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하는 누군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우리가 탐정 소설하면 탐정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죠? 셜록 홈즈요. 셜록 홈즈죠. 네. 예, 셜록 홈즈는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이 작가가 160년 전 160년 전. 예, 영국 빅토리아 시대 이전에 썼던 소설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탐정,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탐정이죠. 탐정가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직업에는 이제 가라는 뭐 조각가, 무슨 예술가, 네네. 그런 이제 존망받는 그런 직업이 됐는데, 셜록 홈즈는 가상의 인물이 합쳐진 하나의 캐릭터예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네네. 디텍티브로서. 네. 그래서 이 작가가 경험을 했던 그런 만났던 이 벨이라든지 뭐 리틀 존 이런 또 의학 전문가들, 범죄 수사 전문가, 네. 최초의 그 탐정이었던 영국 최초의 탐정이었던 제롬 카미나다라는 그 인물이 셜록 홈즈의 캐릭터에 가장 이제 많이 적용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 최초의 탐정으로 알려져 있는 1748년도 외젠 프랑스와 비도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특이한 점이 있어요.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스피싱의 이기동 소장처럼 네. 범죄자 출신입니다. 자,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 심리를 알기 위해서는 네. 범죄자만큼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범죄자였지만 세계 최고의 범죄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분도 참 억울한 옥살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때 5년의 복무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대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영으로 복무가 돼요. 그 과정에서 또 위조 화폐 사기범으로 그렇게 돼서 형량이 이제 10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아니 군대 생활 5년 다 하고 집에 갔는데 네. 제대 명령을 안 받고 간 거예요? 그때는 그런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오해가 있었구나. 5년을 채웠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오해가 있었구나. 그 당시에는 네. 뭐 영국도 프랑스도 뭐 그런 체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설 탐정이라는 그 직업군보다는 네. 당시에는 우리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 나눴다시피 국정원의 역할을 누군가가 하기를 국가는 바랬던 거예요. 그렇지. 국가의 정보원. 그렇습니다. 국익을 위한 정보원. 그래서 우리 비도크 이 탐정이 세계 최초의 탐정인 이 비도크 이분은 감행했던 이
본인의 노하우를 쌓았던 그 결과는 감옥에서 수많은 범죄자들과 상담을 하며 이야. 2년을 더 살았던 거예요, 일부러. 예? 일부러 2년을 더 살았던 거예요. 네. 2년을 더 살면서 많은 교도관과 경찰들이 그 수사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경찰들을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예. 범죄자 출신들을 모아서 인성교육을 한 뒤에 범죄 수사국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설에 나오는 내용 아니죠? 소설이 아니고요. 이야, 이거 소설이 아니고 네. 왜 탐정 이 수사에는 네. 왜 저는 변호사협회에서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유기체로 흘러나가야 그렇지. 모든 업무들이 완벽하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하나의 독립적인 부서가 융합이 됐듯이.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를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그 원인은 알겠는데 제가 혹시 또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발언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네. 자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옥이라는 곳이 네. 여러 분야와 네. 여러 분야의 전문 범죄자들이 종합 범죄 백화점이죠. 그러네요. 네. 거기에 감옥에 올 정도면 걔는 한두 번 말로 해서 안 된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 각 분야의 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심리 치료도 하고 그 사람들을 역으로 교육을 시켜서 국가에서 정보원으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야, 범죄 이거- 수사국을 결정을 하니까 네. 정부에서는 쌍수도 환영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전쟁 후에 범죄율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잡지를 못해요. 네, 지금 그 당시의 수사력은요. 지금 시리아 이 전후를 겪고 있는 시리아, 네. 나이지리아, 케냐 이런 정도의 그 치안은 거의 뭐 무법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그렇죠. 당시에는 그 뭐 법제화를 시켜야 된다, 뭐 국회에서 뭐 통과시키고 이런 체계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 탐정은 기존에 갖고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탐정을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탐정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교육 과정에서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 창의력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패러다임을 자꾸 깨야 되는 훈련을 매일 밥 먹듯이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똑같은 기존의 사고방식, 루틴한 어떤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탐정에게 의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 기발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필수고 이 창의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는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을 박살내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한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범죄 전문가들이거든. 그렇죠. 우리는 범죄 심리 전문가, 범죄 분석과는 익숙하지만 맞습니다. 범죄인들은 다 갖다 가두니까 잘 모르잖아요. 예. 언론에 막 나오는 어떤 강력 사건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근데 이제 이 그 각 분야의 범죄 전문가들을 이들을 다시 한번 갱생을 시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경찰의 어떤 수사에 활용을 한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관리만 잘 된다면 이게 왜 안 되겠냐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참 창의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그런 또 역사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법제화가 되긴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필요하니까 법제화를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탐정의 수요와 탐정의 활동이 넓다. 인류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리고 직업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쨌든 국가 공권력, 국가 조직에 많은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네. 탐정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범죄자 출신들마저도 굉장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이다. 예. 탐정이라는 일이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탐정을 우리나라가 이제 법제화가 될 텐데 이 탐정과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전문적으로 수행을 해 오신 대테러 활동, 네. 그다음 경비 분야와의 융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뭐 우리 회사와의 융합에 대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법제화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시큐리티 회사들은요. 네네. 특히 이제 서방 국가의 시큐리티 회사들은 네. 탐정 회사, 시큐리티 보안 회사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PMC라는 이 저희 그 민간군사 기업들도 네. 그 안에 Private Investigation 이 영역들이 하나의 거대한 부서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직업군 자체도 네. 그
해외 사이트 가입을 하게 되면 직업 선택란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보면요, 네. 뭐 폴리스도 있고 밀리터리도 있고 쭉 있잖아요. 네. 거기에 바로 Security and Investigation이라는 하나의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에. 그 시큐리티는 안전이란 뜻이니까. 그렇죠. 안전과 경호, 경비, 보안을 위해서는 경호 당연히 보안이 되려면 조사가 필요하다. 철저한 조사 능력을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 우리가 탐정하면 조사거든요. 그럼요. PI 조사인데 이 조사는 경호, 경비, 보안에 선행되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관공서가 국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대표님, 됐을 때.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이쪽에서. 대한민국 법제화를 위해서. 맞습니다. 자, 우리 곧 대표님은 될 겁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저는 대한민국 그 보병제 3사단 백골부대 출신입니다. 백골. 백골과 해병이 그렇지. 만나서 백골, 백골 있는. 백골부대 뭐 상표권을 도용하신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예, 생겼어요. 여러분, 저희 저작권입니다. 둘 다 멋집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땅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까지 합쳐지는 이 대한민국의 탐정과 경호, 그다음 대테러, 경비, 보안 이런 어떤 융합의 개념에 대한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우리 탐정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사랑스러운 분들에게 우리 김진용 대표님이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뭐 편하게 한마디 하시면서 네. 우리가 또 영상을 클로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예. 아무거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민간 조사 업계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이 현직 종사자분들 그리고 탐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또 지망생분들 정말 그 열정에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구분응선을 지금 넘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사생활 침해와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각자 종사자들이 이타심을 가지고 또 사회 공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종사자들끼리의 그렇죠.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연합체가 돼야 네. 이 법제화는 어떤 누구도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힘내시고 네네. 정말 우리 그 국민 전체에 필요한 어떤 전문가 그룹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날을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탐정의 영역과 그거와 불가분의 관계인 더 확장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우리는 봤습니다. 대표님을 통해서. 자,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탐정 방송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또 준비를 해서 다시 뵙기를 네.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크하고 야경 사진 몇 개 슬라이드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이야, 밤에 끝내줘요. 야경. 와우. 송도네. 네?
저희가 우리 김진용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한 곳인데요. 월미도입니다. 월미도의 풀문이죠? 풀문? 예, 풀문. 한국말로 보름달이라는 보름달. 예, 풀문 호텔. 거의 월미도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처럼 보여요. 객실이 120개? 120개. 야, 바다가 이렇게 그냥 해외 관광객 만나서 해외 관광객이 야.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월미도로 오세요. 월미도에 오시면 풀문 호텔이 있습니다.